2부 시작됐습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부동산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또 현장 팁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호는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문자 상담부터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4481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뭔가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공감이 가는 질문인데요. 앞서 1부에서도 소개해 주셨던 물건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싹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글쎄 아까 제가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더니 너무 헷갈려. 네,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어차피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인데 그냥 방이 많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요. 말 그대로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유권이 이제 구분 소유권 등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처럼 전부 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또 하나 개념이 등장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2009년 5월에 이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지금 우리가 도시로 알고 있는 데들은 이제 도시지역이 될 텐데요. 그 외가 이제 뭐 관리지역이나 뭐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거기에만 지을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를 보면 그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든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이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도시 안에만 지을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세대 주택은 4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요거는 조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실상 건축법상, 주택법상 약간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하셨나요? 옆에서 꿀팁 마구마구 방출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실전 부동산 고고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202님의 사연. 요즘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공시지가까지 올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정부 정책에 사실 한시라도 눈을 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공시지가 올라간다는 말도 있나요? 뭐 우리 앵커님이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되네. 네, 사실상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과세표준 뭐 재산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세 표준들의 어떤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세금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다들 좀 예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지가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매년 1월 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에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고 나면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표준지보다 내 땅이 좋으면 플러스, 이 표준지보다 내 땅이 좀 안 좋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표준지 외에 다른 땅들을 개별 공시지가들 다 이렇게 산정을 하죠. 이렇게 해서 보통 4월 달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누가 수행을 하냐면 사실 감정평가사라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주로 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공시지가라는 거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사실상 공시지가가 시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서울 기준 했을 때 실제 가격의 공시지가가 약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커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하는데 이 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오히려 또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유리하거든요. 거꾸로. 자, 재산세나 종부세 많아지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야, 우리는 좀 공시지가를 올려줘.
이렇게 거꾸로 또 신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약 한 21억 정도 됐는데 실제 공시지가가 약 한 11억 5천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었거든요. 거의 한 55%, 60%밖에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공시지가라는 거는 정부 맘대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느냐에 따라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정부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것만 아닙니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화면으로 공개하죠. 9826님, 저는 요즘 주택 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이 가는 예비 투자자인데요. 원룸과 투룸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요? 예, 고고에서도 원룸, 투룸 막 혼재돼서 다양하게 물건 올라오잖아요. 사실 선별 기준을 잘 몰라서 누가 좀 정리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대표님? 네, 정말 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네요. 그러게요. 자, 그렇죠. 뭐 원룸에 투자할까, 투룸에 투자할까. 자,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원룸, 투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원룸 수요가 많은지 투룸 수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약간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서울 중심권 핵심 그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쪽 역세권,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원룸도 괜찮고 투룸도 괜찮지만 사실상 핵심 지역에서 좀 벗어나는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지역 특성 게다가 수요 특성에 맞춰서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도 상담 계속 진행되니까요. 꼭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다시 한번 또 현장으로 떠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알짜 지역부터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9층 건물 내 7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서울시장님이 뭐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느니 앞으로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공개되겠다느니 시장에서 떠들썩합니다. 그 옆에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이 들어왔는데요. 오피스텔 이번엔 투자 포인트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앵커님 그 소문 들으셨군요.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여의도가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죠. 사실 이제 같은 영등포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여의도 영등포가 3대도심으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의도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이 영등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중에서도 지금 본매물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영등포 시장역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신길역,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안산선이 올 9월에 이제 착공을 하죠. 포스코 지금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사로 이제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2023년에 개통을 하고 나면 결국은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데다가 10호선 신안산선, 시흥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서 영등포까지 오게 되는 이것까지 되면 정말 엄청나죠. 너 KTX에다가 지금 뭐 1호선에다가 신안산선 10호선까지 이것도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이것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 또 영등포 뉴타운 지금 아까 영등포 시장역과 거의 맞물려 있는 곳이죠. 이것이 지금 엄청난 또 속도로 지금 계속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죠. 자, 신길 뉴타운 무섭죠. 네, 신길 뉴타운 쪽도 지금 뭐 10억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도 정말 무서운 상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매물이 아까 계속 우리가 이제 여의도 얼마나 가까우냐 정말 이 내기를 할 정도로 네. 여의도하고 485m, 네. 500m가 채 되지 않으니까 정말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직주 근접이라는 거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본 매물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위치에 있는데 여의도까지 직선거리로 485m니까 바로 아주 가까이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 시장역하고 아주 가까이 있죠. 여기에다가 영등포 여기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자, 신길역, 신길 유타운 바로 보면 바로 신길역이 있고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제 완전히 재구조화 사업을 하겠다는 여의도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역 그다음에 신길역, 신길 유타운,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다시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 시장역으로 이어지는 이 스퀘어 그것도 가장 가운데에 입지에 있는 아주 정말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궁금해하셨죠? 신안산선 개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뉴타운 개발 속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건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오피스텔 건물 정말 아파트같이 잘 지어지잖아요. 이번 물건도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인데요. 네, 실제 또 가보시면 훨씬 더 대리석 외관으로 해서 굉장히 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들어가서 내가 뭐 그 여기 지금 뭐 에어컨 세탁기 뭐 건조대까지 있다는데 실제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방은 또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 또 뭐 내가 그 원하는 대로 구조가 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의도 쪽에도 이제 재구조화 사업이 되면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이주 수요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까지는 이런 투베드룸, 이런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구조들이 선호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이라는 강점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어진 만큼 현장 나들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가격대는 접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어렵잖아요. 네. 자, 지금 영등포도 지금 많이 그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미 지금 투베드룸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2억 8천, 2억 9천, 3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핵심 지역에 있으면서 2억 5천 5백이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뭐 전세 당연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3천 5백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등포 핵심 스퀘어 안에 그것도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 풀옵션을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매력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2분 거리, 2018년 1월에 준공이 됐고요. 10층 건물 내 6층,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3,8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2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원인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는 곳입니다. 작심하고 만들어진 마곡지구, 그로 인해서 강서구가 들썩이고 있죠. 이번 물건도 강서구에서 염창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입지여건, 개발 호재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네, 그 작심하고 만들었다는 그 표현 아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정말 작심하고 만들었다. 네. 사실상 지금 막상 가보시면은요, 지금 LG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사이즈로 지금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굉장히 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한국 이제 보타닉 가든이라고 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서울 식물원도 이제 개장을 하게 되죠. 지금 마곡 쪽은요, 야, 정말 네. 한국의 정말 실리콘밸리다 이런 표현이 정말 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그 마곡의 힘이
강서구 전체를 들썩들썩할 정도인데 이것이 올 4월에 지금 LG 사이언스 파크에 약 17,000명 정도가 들어가면서 이미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마곡지구에 2020년까지 무려 16만 5천 명의 대기업, 그렇죠. 뭐 넥센이라든지 이레든드라든지 코롱이라든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그런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그쪽에 석박사 다 연구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16만 5천 명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정말 그 영향이 어떨까 정말 궁금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본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공항 이제 상업 복합 도심 이제 공항으로 대규모 개발한 이 수요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본 매물이 염창역, 우리가 말하는 9호선 급행열차가 서는 이 염창역에서 딱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대규모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이런 김포국제공항 또 그 수혜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여의도 마스터 플랜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매물에서 지금 두 정거장만 가면 여의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의도 이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고 나면 그런 영향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목동도 이제 14개 단지가 전체 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5층에 5만 약 한 5천 세대로 또 재건축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죠.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본 매물이 있는 곳이 바로 염창역이라는 곳인데요. 이 염창역이 9호선 급행이 서는 곳입니다. 자, 이제 마곡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금 마곡 나루역에 급행이 들어오면 딱 두 정거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김포공항이 한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세 정거장이면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으니까 현재도 이미 마곡이나 김포공항 쪽 승무원들이나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다가 자, 영등포 지금 당산역까지 그렇죠. 또 한 정거장이면 오죠. 여의도까지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노년,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국제기류 복합지구 들어가는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지 강동까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9호선 급행의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올림픽대교 이거 되면 상암 DMC까지 2020년이면 또 바로 넘어갈 수 있죠. 목동 스마트시티가 지금 또 바로 아래에 있죠. 어쨌든 간에 염창역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9호선 급행이 서는 곳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염창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지나가면서 마곡과 여의도를 잇는 그 중간의 입지에 있어서 호재도 양쪽으로 아마 받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경쟁력 따져보고 싶은데요.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본매물 이것도 실제 사진이거든요. 이제 실제 사진으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는 96세대니까 한계동 96세대면은 굉장히 대단히 오피스텔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소나무 실제 소나무거든요. 앞에 소나무 정원이 꽤 넓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단지 안에 이제 소나무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은 대단한 건데요. 정말 예쁜 소나무 정원을 갖고 있는 예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미 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입주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공항 쪽의 승무원들이라든지 그 LG 사이언스 파크 쪽에 그 연구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팽정차역 중에서 희소성이 높은 이 지역은 또 원룸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 뭐 전자레인지, TV까지 있는 정말 풀 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지역에서 신축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쪽 주변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1억 5천만 원인데 이 금액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마곡 같은 경우가 최초에 분양을 할 때 본 매물과 똑같은 것들이 1억 5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한 2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2억 2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본 매물은 1억 5천이라는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을 갖고 있는데 이미 1억 3,800이라는 전세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1,2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당장 월세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 2부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일정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려요.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택 임대사업 무료 특강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도 소개해드려요.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고요.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이 쑥쑥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더더구나 이제 젊은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주택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제가 무료 특강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역삼역 쪽에서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오시면 좋을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화요일, 토요일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